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 그 역사적인 선택의 결과까지 이제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0분 뒤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가 되고요. 그 이후 국민의 뜻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오후 8시에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물론 이 출구조사는 실제 개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권자들의 흐름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겠죠. 그렇습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가 8시에 딱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각 당의 선거 상황실은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국회의원회관에 선거 상황실을 차리고 있습니다. 인원들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모여 있는 것 함께 보실 수가 있죠.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이 상황실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뒤에 8시 출구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발표가 나고 윤곽이 드러난다면 아마도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들이 함께 쭉 모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중앙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장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옆에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도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에 말씀드린 이 인원들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인원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분 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곳의 상황은 어떨지 잠시 뒤에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가서 지금 분위기 어떨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모습인데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운데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자리가 있지만 아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은 나오네요. 안철수 의원이 등장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아직 선거 상황실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도 아직 김문수 후보가 도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선거 유세가 좀 막바지까지 바빴기 때문에 그렇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개표 결과를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아직 9분 정도가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좀 차분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양양자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안철수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속닥속닥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거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모습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990년생 초선의 젊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국민의힘 그리고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결정한 민주당의 표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쯤 이 후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개혁신당 역시도 국회의원회관에 선거 상황실을 차렸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 저희가 새 정당의 화면, 한 화면에 담아서 이렇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큰 차이 없는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 맨 오른쪽에 개혁신당 선거 상황실의 모습인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고요. 아직 이준석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렇네요. 있죠. 원래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에 부산에 갔다가 지역구 동탄에 들러서 8시 전에 상황실에 도착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황실에 도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도착하면 저희가 그 모습도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새 당의 분위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다들 자리를 잡고 지금 7분 남았거든요. 예. 7분 뒤에 발표될 이 출구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구조사란 어떤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는 오늘, 그러니까 사전투표하신 분들 말고요. 예. 오늘 본투표를 오전 6시부터 실시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시는 분들 맞습니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혹시 어떤 분께 투표를 하셨는지요라고 물어본 그것을 좀 집계하는 거고요. 지상파 3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출구조사 결과가 특히 대선에서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화조사 11,500명까지 포함이 된 수치고요. 그렇습니다. 총선과 지선을 제외하고 역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만 봤을 때 그 득표율까지는 다르겠지만 당선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중률이 그렇죠.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당히 긴장감 속에서 이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도착을 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2번 김문수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선거 상황실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딱 5분 뒤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는 양당의 표정도 저희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6대부터 바로 지난 20대 대선까지는 출구조사 결과에서 그 출구조사에서 1등한 인원이 당선이 실제로 맞습니다. 됐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에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았고요.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한 0.2%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구조사도 더 기다려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출구조사를 살펴볼 때 이런 수치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수치를 살펴보면 뭐 한국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과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략 43%에서 뭐 49%까지 수치를 차지를 했었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36% 정도를 차지를 했었고요. 개혁신당의 경우는 9%, 많은 곳은 10%가 조금 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와 잠시 뒤 발표될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신다면 민심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출구조사 결과에는요. 사전투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전투표율 상당히 높았는데 첫날은 역대 최고치였고요. 그렇습니다. 둘째 날까지 포함하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특이점은요. 이번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평일로만 이루어졌는데도 맞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걸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21대 대선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행사한 이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율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첫날 시작하고 둘째 날 한 정오쯤까지는 정말 최고치였어요. 맞습니다. 정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가 둘째 날 한 14시쯤부터는 그 증가세가 좀 꺾였고요. 결과적으로는 34.74%의 사전투표율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때가 36.93%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7시까지의 투표율만 보더라도 지금 21대 2번이 지난 20대보다 최종 투표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잠시 뒤 8시가 되면 최종 투표율까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텐데 그만큼 뭐 사전투표 20대보다는 낮았지만 높았고 또한 본투표를 참여한 인원들은 상당히 많았다. 여러분의 그 표심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2분 30초가량 남아 있습니다. 떨립니다. 자, 여론조사 공표 기간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 1위, 2위, 3위. 자, 1강, 1중, 1약의 구도가 변한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이 구도가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죠. 깜깜이 기간 동안에 어떤 반전 드라마가 쓰여졌을지는 잠시 후 2분 뒤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58분하고도 13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숨죽이는 마음으로 이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실 거고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양당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장되게 서로 손을 꼭 잡고 지금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라 마치 정지 화면처럼 보이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양쪽에서 터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양당 모두 어느 정도 좌석이 다 찼습니다. 예. 그만큼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느 당이 어느
어느 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색깔만 바뀌면 어느 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1분 10초 뒤에 이 분위기가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겠는데 좀 애매한 표정이 나올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순간 이제 1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곳,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는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네. 지금으로부터 40초 뒤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정권제 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어느 때보다 구도가 뜨거웠던 이번 선거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외친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외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은 누구를 선택했을지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지 예. 그 출구조사 결과 1차 성적표 잠시 뒤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제 15초가 남았습니다. 저희 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세 당의 선거 상황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보겠습니다. 5, 4, 3, 2, 1. 자,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3당의 표정을 저희가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에 국민의힘, 그리고 오른쪽에 개혁신당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그 수치를 보고 있는 각 당 선거 상황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에서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 결과 발표를 지켜본 민주당에서 지금 모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네, 출구조사 결과 발표 전과 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좀 가만히 분위기를 지켜보는 모습이고요.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과 분위기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그렇습니다. 지켜본 모습입니다.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손을 맞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정도 지금 클로즈업해서 보이는데 네. 이게 어떤 표정이라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세 당의 표정을 저희가 한 화면에 담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자세히 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큰 환호가 나오는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원 상황실입니다. 지금 상황실에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국회의원회관입니다. 서로 악수를 하고 있고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총괄 선대위원장들이 가장 맨 앞줄에서 뒤쪽의 인원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플래시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개표 상황실입니다. 국회의원회관이고요.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 김경수 총괄 선대위원장, 김동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박찬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은 뒤쪽을 보면서 인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출구조사 결과가 8시에 발표됐고요.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함께 하고 있다. 역시 지금도 함께 박수를 치고 현장 음도 여러분 들리시죠? 예, 박수 소리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출구조사 결과 정확한 수치까지 아직 저희 연합뉴스 TV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이 환호 그리고 밝은 모습이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민주당의 개표 상황실 모습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안철수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좀 탄식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입으로 손을 가리면서 한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침묵을 하고 상황실이 고요하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상황 보셨을 때랑 확연히 비교가 되실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박수를 친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의 모습은 침묵하고 김기현 전 대표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도 좀 한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개를 좀 절레절레 휘저은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지금 아직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봉천구 자택에서 설날정 여사와 함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김기현 전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앞서 보여드렸던 민주당의 표정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기는 합니다. 많은 인원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출구조사 결과 당장 수치를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민주당의 상황도 보고 왔고 국민의힘 상황도 보고 왔는데 이 상반된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구조사를 본 양당의 표정을 함께 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표정의 대비도 보이는 듯했고 사실 두 후보는 굉장히 이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유세를 계속해왔던 두 후보이고 지금 김기현 전 대표는 손을 모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이번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공교롭게도 딱 오늘로부터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6개월 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 이후에 전국은 정말 혼란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죠. 예,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이 되면서 이렇게 21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에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나서서 지금까지 2 달 동안 이렇게 펼치게 됐고 6월 3일 오늘의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4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60일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후보들 모두 22일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5분 전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결과를 지켜본 민주당, 국민의힘 양 당의 표정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단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았던 건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초접전일지 아니면 이보다 수치가 높아질지 줄어들지 저희가 그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뒤면 출구조사 그 수치까지도 저희에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득표율을 50% 넘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막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막판까지도 새벽까지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10%포인트라는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거 보정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2자릿수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10%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선거비의 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요. 15% 이상을 받게 되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 개혁신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당히 소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죠,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이 3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2자릿수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올리게 된다면 개혁신당으로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로서도 그렇고 선거비를 보존받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정치적 자산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거비라는 것이 사실 정당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번에 선거 보조금이 총
520억 정도가 돼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략 265억 정도, 국민의힘에는 240억 정도, 그리고 개혁신당은 15억에서 16억 정도. 그러니까 다른 거대 양당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10%포인트를 기록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민주당은 환호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자막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후보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이걸 뭐 불분일이라고 해야 징크스가 될까요? 있었죠. 그렇죠. 그런 징크스들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2번 거치고 경기도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했었고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죠. 예. 이후에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해서 2번이나 경기도지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후보 모두가 경북 출신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안동 출신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영천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두 후보 모두 유년기 소년공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네. 노동운동을 했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이런 공통점도 있다는 네.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깨지지 않았던 징크스가 바로 경기도지사는 그렇죠. 대통령이 될 수 없다였는데,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 징크스가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요. 이준석 후보는 사실 지난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다라는 예. 점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교육 봉사 활동을 좀 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 봉사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그런 활동들이 알려지며 과거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되면서 아주 어린 나이, 한 27살 정도의 나이에 정치에 입문을 했고, 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까지 지낸 인원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고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한 17개 시도별 어허. 민심 출구조사 결과 누구를 1위로 선택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치가 들어와서요. 바로 예. 뒤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네 곳이죠. 네 곳. 부산과 대구, 그리고 경북 경남 이 지역은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 외 모든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지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요, 49.3%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앞섰습니다. 부산과 대구 지역, 영남 지역이죠. 부산 지역에서는 49%, 대구 지역에서는요 67.5%로 높은 득표율을 보인, 높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인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 외에는요 인천 53.6%, 광주 지역은요 81.7%로 매우 높게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대표적인 캐스팅보트 지역인 대전 지역은 51.8%,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는 출구조사 결과고요. 울산은 46.5%, 세종 51.3%, 또한 경기도지사 간의 대결이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55.8%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 앞섰습니다. 강원 지역은 48.8%로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1위입니다. 네, 다음 캐스팅보트 충북 지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1.1%로 앞섰고요. 전북과 정남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79.6%, 80.8%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자, 경북과 경남은 보수 지역이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1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7.9% 출구조사 결과 1위를 했습니다. 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지역별로 보여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당을 표시하는 색깔로만 봐도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 윤곽은 좀 보이는데, 출구조사 결과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로 지금 전국의 출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KBS, SBS, MBC 3사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39.3% 기록했습니다.